물찬 오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교육 문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핀을 못하는데 배울 수 있나요? 크로스오버 교육도 가능한가요?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히 노핀 때문에 물찬 오브 교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핀을 못해도 각 단계별로 이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 맞춰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디프 프리다이빙 강사 최규식입니다. 오늘은 레벨 3에 해당하는 물찬 오브 웨이브 2 교육 과정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웨이브 2 교육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노핀을 포함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찬 오브 교육, 노핀, 크로스오버 교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혼자만 이퀄라이징이 계속 불편하신가요? 프렌젤을 하는데 수심 20m까지 내려가기가 힘드신가요? 수심이 깊어지면 답답하신가요? 구간별 이퀄라이징 횟수와 혀의 움직임의 원리만 잘 이해해도 이퀄라이징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해집니다. 지와이님의 실제 물찬 오브 웨이브 2 교육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MDR 유도. 딥다이빙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MDR 유도 과정으로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노클로 천천히 준비 호흡을 한 뒤 최종 호흡 후 숨을 참습니다. 이때 숨을 참는 시간은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가능한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오래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숨참기 연습을 반복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MDR 유도를 하면 심박수는 평균 80대에서 60대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몸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워밍업. 물찬 오브에서는 조금 더 동적인 방식으로 워밍업을 합니다. 수심 10m 또는 15m까지 최대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프리머전을 합니다. 저희는 이 중 수심 10m까지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본 다이빙에 앞서 심리적, 육체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딥다이빙을 시작하기 전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스스로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복 연습을 통해 다이빙 시간을 서서히 늘려갈 수 있습니다. 물찬 오브에서는 편안함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퀄라이징 횟수 확인. 수심 10m까지 천천히 내려가며 이퀄라이징을 몇 번 하는지 스스로 체크해봅니다. 초보자일수록 귀가 아플까봐 걱정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주 이퀄라이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귀에 압력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에너지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려가는 동안 10번 이상 했다면 다음엔 조금 더 여유있게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편하게 내려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횟수도 줄어들 겁니다. 참고로 이퀄라이징 횟수는 개인의 민감도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와이님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 한쪽 다리로만 피닝하며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히 휴식한 뒤에 다이빙을 하세요. 혀의 움직임 확인.
다시 수심 10m까지 천천히 내려가며 이퀄라이징 횟수와 함께 혀의 움직임도 확인해 봅니다. 이퀄라이징을 한 뒤에는 반드시 혀가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혀가 내려와야 입안에 새로운 공기 공간이 생기고 다음 이퀄라이징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퀄라이징 후에도 혀가 입천장에 그대로 붙은 상태로 다시 시도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입안에 공기 공간이 거의 없어 다음 이퀄라이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퀄라이징을 한 후 혀가 제대로 내려갔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와 함께 이퀄라이징 횟수도 꾸준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간별 이퀄라이징 횟수 확인. 이번에는 수심 20m까지 내려가며 수심 10m와 20m 구간별로 이퀄라이징 횟수를 확인해 봅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긴장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퀄라이징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의 법칙에 따르면 수심이 깊어질수록 공기가 압축되는 부피는 점점 작아집니다. 특히 공기 부피 변화가 가장 큰 지점은 수심 10m입니다. 수면에서 수심 10m까지 내려가면 공기의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으로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점은 수심 30m입니다. 따라서 수심 10m까지 이퀄라이징을 5번 했다면 수심 10m에서 30m까지도 5번이면 충분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수심 10m에서 20m까지는 2-3번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이 구간에서도 5번 이상 이퀄라이징을 하곤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로 이어지고 다이빙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만약 수심 10m에서 20m까지 이퀄라이징을 5번 했다면 다음엔 조금 더 여유있게 시도해보세요. 다이빙 자체가 훨씬 더 편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전 다이빙. 이퀄라이징 횟수와 혀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수심 24m까지 딥다이빙을 진행합니다. 실전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반복해서 익힌 이퀄라이징 횟수와 혀의 움직임을 실전에도 일정한 패턴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부의 긴장 상태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히 수심 10m를 지나면 몸의 긴장을 조금 더 풀고 여유있게 이퀄라이징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복부에 힘이 들어가 복압이 높아지면 이퀄라이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부의 긴장까지 함께 풀렸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와인 님은 현재 매우 안정적인 자세로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심 15m 레스큐. 몰차노브에서는 다이버를 최대한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구조자가 다이버의 겨드랑이를 어깨로 받치고 자신의 몸은 다이버 뒤에 위치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구조자의 위치와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 마스크를 빠르게 제거하고 눈 주변을 불어준 뒤 호흡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만약 다이버가 10에서 15초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구조호흡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핀 스트로크. 노핀 스트로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손바닥으로만 물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스트로크는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물을 잡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연습하기 위해 수심 16m에서 주먹을 쥔 상태로 스트로크 동작만으로 올라오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동작입니다. 팔꿈치까지 물을 잡는 느낌을 익히려면 스트로크를 천천히 구분 동작으로 해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각 동작을 정확하게 구분하며 물을 잡아당기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지와이님의 첫 번째 몰찬 오브 웨이브 2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간별 이퀄라이징 횟수와 혀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자신만의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이퀄라이징 패턴이 만들어지면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딥다이빙을 할 수 있고 수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편안한 상태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는 습관입니다. 프렌젤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수심이 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퀄라이징을 편하게 할까? 이퀄라이징 습관을 바꾸면 수심을 좀 더 편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퀄라이징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딥다이빙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MDR 유도부터 진행합니다. 다이빙 전에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준비호흡에서부터 체중호흡까지 진행한 후 숨을 참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숨을 오래 참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편안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워밍업. 이어서 수중에서 전체적인 내 몸의 컨디션과 이퀄라이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워밍업을 합니다. 본격적인 다이빙에 들어가기 전 내 몸과 호흡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워밍업으로는 수심 10m 또는 15m까지 최대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프리머전을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려가는 과정 자체에 집중합니다. 저희는 이 중 수심 10m까지만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워밍업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몰찬오브에서는 편안함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다이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번 할 때마다 스스로의 편안함을 찾고 그 안에서 다이빙 타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On you, slipping away like watercolor in the rain. I'm faded on you, can't make you stay. I'm disappearing, you remain. We're just a memory that's coming undone. I'm faded on you, faded on you. Your voice is static on the line. Your face is blurry in my mind. The edges of us undefined, left our future behind. I'm barely here, you're barely there. We're ghosts of what we used to share. I'm faded on you. 구간별 이퀄라이징 횟수 확인. 이번에는 수심 20m까지 내려가며 수심 10m와 20m 구간별로 이퀄라이징 횟수와 혀의 움직임을 확인해 봅니다. 아이다 기준으로 이제 막 레벨 3 교육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퀄라이징이 안 돼서 귀가 아플까봐 필요 이상으로 이퀄라이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퀄라이징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답답하거나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보일의 법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압축되지만 그 변화가 가장 큰 지점은 수심 10m입니다. 수면에서 수심 10m까지 내려가면 공기의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수심 10m 이후부터는 공기가 압축되는 부피 변화가 점점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수심 10m까지 내려오면서 이퀄라이징을 5번 했다면 그 다음 공기 부피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점은 수심 30m입니다. 즉 수심 10m에서 30m까지도 같은 횟수로 이퀄라이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심 10m부터 과도하게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전 다이빙. 이번에는 지금까지 자신만의 이퀄라이징 횟수와 혀의 움직임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딥다이빙을 했습니다. 수심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시도해봤습니다. 제와이님은 긴장을 하셨는지 프리폴 지점에 도달했음에도 프리폴을 타지 않고 계속 피닝을 하며 내려갔습니다. 보통 이 지점에서 힘을 빼는데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혀의 움직임입니다. 이퀄라이징을 한 뒤에는 반드시 혀가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혀가 내려와야 입안에 새로운 공기 공간이 생기고 그래야 그 다음 이퀄라이징이 가능해집니다.
중간에 막히는 구간 없이 그대로 딥스테이션 바닥까지 도달했습니다. 처음으로 딥스테이션 바닥까지 내려갔으니 긴장되는 건 당연하죠. 턴 이후에는 평소에 하지 않던 스트로크 동작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피닝도 무릎을 많이 굽혀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stay. I'm disappearing, you remain. I'm faded on you. Can't make you stay. I'm disappearing, you remain. I'm faded on you. Can't make you stay. I'm disappearing. 전반적으로 긴장이 동작에 그대로 드러난 다이빙이었습니다. CNF 몰차노브 교육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높임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잘 내려가고 계시긴 한데 킥 동작에서 발을 너무 벌려서 차고 계시네요. 그에 따라 무릎 사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화이님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우셨는데 그때 배웠던 킥 습관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킥 동작의 마무리에서 엄지발가락을 모아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불필요한 잔발차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킥을 한 후 엄지발가락을 모아주는 이유는 킥 동작으로 만들어진 추진력을 끝까지 모아주기 위해서 입니다. 잊지 마시고 킥 마지막에는 엄지발가락을 모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I'm faded on you, slipping away like watercolor in the rain. I'm faded on you, can't make you stay. 셀프 레스큐 몰차노브 교육 과정에는 셀프 레스큐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급 상황을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 테스트입니다. 셀프 레스큐는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상승, 한 발로만 피닝을 하며 상승. 첫 번째는 수심 16m에서 마스크를 벗고 상승했습니다. If I close my eyes, I'll see you vivid one more time. Before we fade into the night, before we lose this fight. I'm faded on you.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수심 16m에서 한 발 피닝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Can't make you stay. I'm disappearing. We're fading on you. I'm on my phone. Fading on you. I'm faded on. Fading on you. 여기까지 몰차노브 교육 과정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기본기에 많이 집중된 과정이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딥다이빙을 하실 때 혹시라도 귀가 아플까봐 필요 이상으로 이퀄라이징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퀄라이징 후 혀가 제대로 내려갔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공기의 부피 변화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하셔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퀄라이징 후 혀가 제대로 내려가야 자연스럽게 공기 공간이 생겨 다음 이퀄라이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